예, 안녕하세요. 태국세평입니다. 저는 지금 쭈라롱권 대학교 문과대학이 위치한 마하 짜크리 시린턴 빌딩 1층에 와 있는데요. 이 빌딩 6층에서 쭈라 어학당 인텐시브 타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 빌딩 8층에서는 어학당 프로그램의 학사 관리를 하는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쭈라롱권 대학교 어학당 인텐시브 타이 프로그램 2020년도 첫 번째 차수 수업이 2월 14일 지난주부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 레벨 테스트 전 단계까지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 레벨 테스트를 포함해서 이 쭈라 인텐시브 타이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그 레벨 테스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태국어는 예전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수업 입과 전에 반편성 레벨 테스트를 신청하였습니다. 레벨 테스트 날짜는 본인이 정할 수 없고 어학당 측에서 지정해주는 날짜에 응시를 해야 합니다.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쫄라 어학당으로 가서 응시를 하면 되고, 태국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저는 쫄라가 지정한 레벨 테스트 날짜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온라인 레벨 테스트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무언가 테스트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러니까 테스트 도중에 뭐 컨닝이나 정보 검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시험지를 PDF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면서 이걸 풀어서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2분 정도의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현지에서 보는 테스트와는 달리 자기소개 영상 촬영도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필기시험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도 찾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레벨 테스트를 보면 정확한 레벨 측정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듣기 평가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신다면 저처럼 필기시험 문제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다 풀지 마시고요, 어려운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정확한 레벨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레벨 테스트 필기시험 문제는 처음에는 쉬운 문제가 나오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뒤로 가면 갈수록 태국어 상급 레벨이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독해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사전 찾아가면서 풀었다가는 자신의 레벨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반으로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레벨은 나중에 태국에 도착을 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 사전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버린 결과 태국 현지에 오고 나서 1레벨 하향 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유로 온라인으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학생들은 현지에 오고 나서 직접 수업을 듣고 나서 레벨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지에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학생들의 경우 즉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즉석에서 아무런 도움이나 사전 활용 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좀 더 정확한 실력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레벨 테스트 진행 시에 이러한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편성이 되셨으면 교재를 받으러 가시면 되거든요. 교재는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 건물 8층 사무실에서 받으면 되고요. 리딩북 이거랑 그래머북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그 라답 1에서 3, 그러니까 1레벨부터 3레벨까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고, 라답 4 이상, 레벨 4 이상은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레벨에 따른 오전 오후 시간 구분은 어학당에서 정해주는 시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하루 3시간씩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교재를 받고 난 후에 첫 수업에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나눠줄 겁니다. 이게 제가 레벨 5 수업 시작할 때 받은 커리큘럼인데요, 이게 아마 1레벨부터 3레벨까지는 영어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고레벨, 그러니까 4레벨 이상은 다 이렇게 태국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8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5레벨 교재는 총 8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 2개의 진도가 다 끝나는 시점에 배운 것을 테스트하고 활용하는 의미에서 뭐 단어 시험, 듣기 평가, 그리고 발표, 이 3가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1과 2과 끝날 때 한 번, 3과 4과 끝날 때 한 번, 5과 6과 끝날 때 한 번, 그리고 7과 8과 끝날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4번인데, 그러니까 단어 시험과 듣기 평가 하루, 그리고 발표 하루, 이렇게 2개의 날짜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총 8번이 됩니다.
이 커리큘럼 레슨 플랜에 나와 있는 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그 8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 시험과 듣기 평가를 첫 번째 날에 하고 발표는 보통 그 다음 날에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법 수업이 간간히 있습니다. 여기 태국어로 Y학건이라고 써져 있는 이게 바로 문법 시간인데요. 다 합쳐보니까 차수 내 4번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보셨다시피 문법 교재도 따로 있고요. 메인 교재에 나오지 않는 단어 수거 및 그런 단어 수거들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문법 수업이 있는 날에는 메인 교재는 하지 않고 3시간 내내 문법 교재로 문법에 대한 내용만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태국어로 아피프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8번 정도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아피프라이는 태국어로 토론을 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실제로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교재 내용과 연관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조를 나눠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선생님이나 뭐 다른 학생이 질문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보통은 수업이 이 커리큘럼 일정대로 그대로 오차 없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4번의 단어 시험, 듣기 평가, 4번의 발표, 4번의 문법 수업, 8번의 아피프라이가 한 차수 내에 진행이 되고 차수 수업의 마지막 날에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험 발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기적으로 하는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문 숙제가 있는데 교재에서 배운 주제와 관련된 장문을 태국어로 해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차수에 했던 숙제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장문 숙제입니다. 그 레벨 5 교재 4과에서 태국의 축제에 대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당신이 아는 축제에 대해서 장문을 해오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결혼식 며칠 전에 그 함진아비가 함 가져오는 그 축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장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재에서 배운 단어나 수거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숙제도 있습니다. 보통 숙제의 데드라인은 숙제를 받은 날로부터 4일입니다.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첨삭을 해서 돌려줍니다. 그 숙제에서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뭐 스펠링 실수를 하거나 하면 어느 정도 감점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감점은 최종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숙제를 빼먹지 않고 하기만 하면 점수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단어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차수에 총 4번. 이 단어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과에 나오는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만 잘 외워도 단어 시험은 그럭저럭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단어를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 단어를 시험지에 받아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도 한 2문장에서 한 4문장 정도 받아쓰기를 합니다. 이건 몇 문장인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 문장은 보통 교과서 배운 범위 안에서 나오고요. 2번 정도 선생님이 문장을 매우 천천히 읽어줍니다. 그러면 듣고 나서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봤던 그 단어 시험지입니다. 가장 결과가 좋았던 시험지이고요. 아무튼 단어 시험 이후에는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2개의 다이알로그가 있고 각 다이알로그마다 문제가 5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의 다이알로그를 총 3번을 들려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듣기 평가가 끝난 이후에는 다이알로그 스크립트를 나눠주면서 정답을 같이 확인해보고 문제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단어 시험과 듣기 평가를 같은 날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단어 시험 듣기 평가 다음 날에 하는 발표는 교재에서 배운 주제와 연관이 있는 내용을 태국어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재 5과에서 태국의 기후, 지형에 대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 제주도의 기후, 지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교재 8과에서 태국의 역사에 대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과 태국의 교류사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운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것을 발표하면 됩니다. 발표 도중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PT를 만들어서 USB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발표를 할 때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차수 마지막 날에 보는 기말고사의 경우 마지막 날 3시간 내내 진행이 됩니다. 기말고사는 듣기 평가, 단어 채워넣기, 스펠링 체크하기, 문법, 그리고 독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듣기 평가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3번을 들려줍니다. 평소에 장문 숙제와 단어 시험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면 이 기말고사는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냥 보통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기말고사 문제의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레벨에 따라서 문제의 양이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보았던 라답 하 레벨 5의 경우 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서 풀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느긋하게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기말고사 부분별 점수 비중을 보면 듣기 5%, 뭐 단어 채워 넣기, 뭐 스펠링 체크 15%, 문법 10%, 그리고 독해가 20% 이렇게 해서 총 50%이고, 나머지 50%는 차수 중간에 진행되었던 단어 시험, 듣기 평가, 발표, 아피프라이, 그리고 뭐 숙제 점수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환산한 점수 총합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다음 레벨에 입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웬만해서는 다 통과를 합니다. 정말 결석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공부를 발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60점이라는 커트라인은 거의 누구나 다 통과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90점을 받았습니다. 그 점수는 어학당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통지를 하고요. 통지와 동시에 다음 차수 수업 시작일을 알려주면서 그날 교재를 받으러 오라고 알려줍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액티비티, 끼짝감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외에 각종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걸 끼짝감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단어 시험이나 듣기 평가 이런 것도 끼짝감이라고 태국어로 하는데, 이거 외에 수업 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끼짝감이 더 있습니다. 이 수업 외 활동 끼짝감을 최소 8시간 이상 참석을 해야 학생 비자 연장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 연장에 지장이 생긴다는 말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건데, 솔직히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학당 측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글쎄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정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이 표를 보시면은 그 레벨에 맞는 끼짝감으로 워크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했던 레벨 5 라답 하의 경우에는 응안 프라디 덩마이, 화도, 꽃꽂이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뭐 이런 끼짝감이 2시간이 있었네요.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레벨 6는 뭐 렁플랭타이, 뭐 태국 노래 부르기를 한 것 같고, 레벨 2는 뭐 타이 쿠킹, 뭐 태국 요리, 그리고 레벨 1은 타이 댄스 뭐 그런 거를 한 것 같네요. 끼짝감으로. 보면 그 학기 처음으로 시작할 때 뭐 점심 식사 1시간 이런 것도 있어서 뭐 다른 레벨에 있는 외국인 학생을 만날 기회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누구랑 만나서 하는 끼짝감이 싫다, 불편하다 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셀프 스터디, 온라인으로 자습을 하는 그런 끼짝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에 나온 그 아유타야 스쿨 트립 8시간 여기 참여를 했고, 그리고 쫄라 대학생들과 게임을 하고 뭐 잡담하면서 노는 소다 파티에 2시간 참석을 했었습니다. 스쿨 트립은 토요일 하루 날을 잡아서 방콕 근교로 가는 건데, 이번 차수에는 아유타야를 갔었습니다. 아유타야에 갔을 때 어떤 유명하지 않은 사찰이랑 뭐 아츠 오브 더 킹덤 뮤지엄을 갔었는데, 동행한 지도 교수님과 석박사를 하는 태국 그 쫄라롱권 대학 대학원생들이 뭐 힌두교 문화랑 불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태국어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용하는 태국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이야기인지 거의 이해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같이 간 일본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날 점심은 되게 뷔페식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날은 학교에서 집합을 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하기 때문에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아침도 못 먹고 부랴부랴 학교로 온 기억이 나네요. 물론 어학당 측에서 생수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나눠주긴 합니다. 이 소다 파티는 이 쫄라롱권 대학교 이 대학생들이랑 같이 9층 강당에서 2시간 동안 밥 먹고 뭐 카드 게임하고 뭐 잡담을 하는 그런 끼짝감인데요. 이 끼짝감에 참석을 하면서 저는 태국 대학생들이 쓰는 일상적인 태국어가 제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적인 태국어랑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말하는 속도도 그 어학당의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빨랐고, 사용하는 어휘도 뭔가 제가 외웠던 아카데믹한 그런 단어와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끼짝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끼짝감을 선택을 하셔서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 국적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의 국적 비율은 대체적으로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많고 서양인 학생 비중은 적은 편입니다. 제가 속했던 레벨 5 라답 하의 경우 한국인 3명, 일본인 3명, 중국인 2명, 홍콩인 2명, 미국인 2명이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 미국인 학생이 2명 있었지만 레벨 4 라답 C의 경우 이번 차수에 서양인 학생이 단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레벨 6 라답 혹을 하루 듣고 다음날부터 레벨 5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레벨 6 그 하루 동안 잠깐 들었을 때도 대략적인 비율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일본인 2명, 한국인 1명 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인 2명, 중국인 3명, 대만인 2명, 그 외 국적 분명, 결석자 2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국적 비율은 반 편성을 할 때 학교 당국에서 나름대로 균형 있게 조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인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차수 레벨 4 라답 C가 보통 때와는 다르게 한국 사람이 좀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뭐 4명, 5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많은 것이 학습에 있어서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듯 합니다.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한 반에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 2개 반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수강할 라답 혹 레벨 6 반 인원이 16명일 경우 레벨 6 라답 혹 반은 8명씩 한 반으로 해서 2개 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보통 한 반의 인원은 16명 미만이라는 거죠. 최대 15명이 모였다고 해도 쫄라 어학당의 학생들을 전부 합치면 100여 명가량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한국의 유명 대학교 어학당에 비하면 소규모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유명 대학교 어학당 수업이 전부 다 휴강이나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다시 학생 국적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쫄라 어학당은 일본 학생이 많이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들은 바로는 지난 차수나 지지난 차수에 일본 학생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 태국 내 다른 어학원의 국적 비중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지금 현재는 한국인 학생과 비슷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체감하기로는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홍콩, 대만 이쪽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수업의 특징 및 제 개인적인 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쫄라 이 어학당 수업은 한 명의 선생님이 한 개의 클래스만 담당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약 4명의 선생님이 번갈아서 들어오십니다. 어떨 때는 전혀 못 보던 다른 레벨을 전담하는 선생님이 오시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는데 그러나 보통의 경우 한 4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이 진도를 나눠서 분담을 하시고 발표나 단어 시험을 볼 때도 번갈아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학원은 잘 모르겠지만 쫄라 어학당에서는 선생님을 선생님, 그러니까 태국어로 크루라고 하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수님, 아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수님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선생님들이 매우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에 늦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으시고 뭐 늦어봐야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 근데 거의 정시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편이시고요. 그리고 이 쫄라 어학당에서 선생님을 하려면 나름대로 조건이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일단 외국어를 뭐 2개 이상 할 줄 알아야 되고 태국 내 최고 대학교 석박사 출신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쫄라 어학당 학사관리 사무실에서 메일로 개강 안내를 할 때 반바지나 민소매 옷 같은 노출이 심한 옷은 입고 오지 말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이것을 단속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고 실제로 학생들도 반바지는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교실이 냉방이 워낙 잘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 약간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얇은 패딩 같은 것을 하나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정도로 냉방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하는 작문 숙제를 무슨 그 연구에 쓴다고 2-3번째 수업 시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동의서 같은 것을 사인을 받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하게 느껴졌고요. 그 수업은 제가 속했던 레벨 5의 경우 전부 태국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할 때 뭐 어떤 선생님은 그 영어 단어로는 이게 무엇인지 그렇게 짧게 알려주시곤 했는데 그 설명 자체를 영어로 하는 일은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거의 뭐 98% 이상이 태국어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6주를 1차 수로 하고 1차 수가 끝나면 대략 2주 정도 방학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 제가 쫄라 어학당에 입과를 하기 전에 쫄라 어학당 학습은 문법이나 작문 위주이고 회화의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차 수 동안 수업을 들어본 결과 무조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수업이 문법이나 단어 학습 위주인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발표나 아피프라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화를 연습할 기회도 충분히 주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습량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어학원에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어학원의 학습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보통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서 심심하지 않도록 숙제를 내주시는 게 이 쫄라 어학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숙제의 양이 많다기보다는 양은 적은데 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자료를 많이 찾아야 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다른 태국어 어학원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태국의 일이 아니고 외국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예전에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랑 좀 지금이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굉장히 토론 문화 같은 것을 좀 중요시해가지고 어떤 민감한 주제이든지 간에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을 참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학생들의 감정이 이렇게 격앙이 되면 선생님은 뭐 나름대로 조율을 하기도 했고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고 가는 논쟁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그런 이슈나 쟁점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단점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토론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참석해서 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제가 느끼는 쫄라 어학당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정말 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쫄라 어학당에서 레벨 1부터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태국어의 기초를 한국에서 배웠는데 여기 와보니까 한국에서 배운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초부터 태국에서 태국식으로 배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 쫄라가 학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하는 것 같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쫄라 어학당의 수업료가 그다지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어느 다른 곳 중에서는 쫄라보다 더 비싼 태국어 교육기관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8층 CTFL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 학사관리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비자 연장 서류도 받을 수 있고 서류 복사를 무료로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2-3장밖에 부탁을 안 해봤는데 뭐 많이 부탁하면 좀 싫어할지도 아무튼 복사를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레벨 교재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쫄라 어학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재 구매가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끼짝감 관리도 여기에서 하고요. 여기에서 참가 신청 같은 것도 받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쫄라롱권 대학교 어학당 1차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감상을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1차 수업만 들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쫄라 어학당의 수업은 제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쫄라 어학당에 오기 전에 태국 내 뭐 다른 어학원에 좋지 않은 소문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선생님이 뭐 학생들 국적을 두고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뭐 수업을 빠진다든지 빠져놓고 나중에 보강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뭐 수업에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해오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습을 하게끔 그렇게 방임을 한다든지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혹시 쫄라 어학당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쫄라 어학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매우 프로페셔널하고 교육에 열정이 넘치시며 흥미 유발을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혹시 지인이 태국에서 태국어 공부를 하고자 어학원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 쫄라 어학당 인텐시브 타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쫄라 어학당에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에 나온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국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